생기는 부작용 정도에 따라서 보조요법 항암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르게 하나요?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항암을 하실 분과 안 하실 분으로 일단 나눠질 텐데, 일단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그 환자분의 신체 활동 능력이 충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,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나이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? 나이도 중요한데 답이 요새는 없죠. 너무 다 건강하셔서 활동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죠. 활동 능력. 병기가 뭐 2기냐 3기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 보조요법 약제를 정하는데 주로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요법을 선택을 보통은 하는데 생각보다 수술 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회복을 못하고 계속 못 드시고 계시고 이러면은 그 정도 강도의 치료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약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일제요법을 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. 그러니까 수술 부작용에 따라서 어쨌든 그거는 이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환자분이 받을 만한 능력이나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달라지는 수도 있다. 이 정도로 알면 되겠네요. 보조요법은 수술 후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? 그렇죠. 물론 1기 같은 경우는 조기기한, 현재 네. 조기기한일 경우에는 사실 1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재발률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1기는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활동 능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, 체력이 안 되는 거죠. 사실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보다는 더 단점 그리고 힘든 게 더 많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죠.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서 기대되는 이득보다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분들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그렇죠. 저희가 판단하고 보조 항암요법 하지 말고 그냥 수술 후에 그냥 검사만 하면서 지켜봅시다 이렇게 선택하는 수도 있다 이 얘기죠.